한 남자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아름다운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견고한 탑처럼 보였던 그의 삶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처절한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얼굴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래. 다 계획이었어. 당신은 그저 필요했을 뿐이야. 태준아, 네가 가진 모든 것, 이제 내가 가질 차례야. 이 비극의 시작, 강태준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중견 건설회사 태준건설을 일구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온갖 역경을 딛고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신뢰와 능력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성실함과 뚝심으로 쌓아올린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죠. 개인적인 삶 역시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아하고 사교적인 아내 유지영 씨는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고 외아들 강준서 군은 성실하고 밝은 고등학생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집, 안정된 회사, 화목한 가정. 강태준 대표에게 이 모든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그는 퇴근 후 아들 준서 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고 아내 유지영 씨와는 주말 저녁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평온한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최근 태준건설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구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태준건설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기회였죠. 회사 내부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고 강태준 대표는 인생의 정점에 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과 업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성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내 유지영 씨가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경쟁사인 오건설의 대표인 오진욱 씨도 자리에 참석해 강태준 대표에게 뜨거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준아, 정말 대단하다. 자네 성공하는 거 보면 내 일처럼 기뻐. 오진욱 대표는 강태준 대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인 듯 말했죠.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건축의 꿈을 키웠고 태준건설 설립 초기에는 오진욱 대표도 일부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었지만 사업 방향의 차이로 독립해 나간 관계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구처럼 지냈지만 업계에서는 미묘한 경쟁 관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준 대표는 회계팀장 서연희 씨로부터 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연희 팀장은 냉철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태준건설의 살림을 꼼꼼히 챙기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파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검토하다 보니 평소보다 유독 지출이 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이 조금 불투명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연희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강태준 대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파티 규모가 컸으니 그럴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희 팀장이 가리킨 몇몇 지출 내역은 파티 규모에 비해 과도해 보였고 그중 일부 자금이 불분명한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다는 말에 강태준 대표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확실한 거야, 서 팀장?
그의 질문에 서연희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오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 대표의 눈길이 파티장 저편의 아내 유지영 씨에게 향했습니다. 유지영 씨는 오진욱 대표와 함께 서서 웃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시선과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가 강태준 대표의 귀에는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의 삶의 탑에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파티에서 서연희 팀장에게 들은 회계 관련 보고는 강태준 대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투명한 업체 선정과 자금 흐름, 그리고 그 순간 오진욱 대표와 함께 웃던 유지영 씨의 모습이 겹쳐지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서연희 팀장에게 해당 지출 내역을 더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아내 유지영 씨의 평소 생활에도 전보다 더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심이 예민함 때문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유지영 씨의 행동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준 대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던 유지영 씨가 점차 말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계 지출이나 자신의 외출에 대해 물으면 어딘가 모르게 얼버무리거나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유지영 씨의 휴대폰 사용량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 황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죠. 태준 대표가 옆에 오면 마치 들키기라도 할 것처럼 휴대폰을 감추거나 화면을 엎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요즘 휴대폰 볼 일이 그렇게 많아?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 태준 대표가 물으면 유지영 씨는 그냥 친구들이랑 단체 메시지 하는 거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차가웠고 눈빛에는 예전의 다정함 대신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감정을 나누는 깊은 대화는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단단한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서연희 팀장에게서 넘겨받은 파티 관련 지출 내역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서 팀장의 말대로 일부 업체와의 거래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특히 JS 파트너스라는 생소한 업체로 송금된 거액의 자금은 더욱 의심스러웠죠. 이 업체는 파티 준비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었고 사업자 등록 정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가계 계좌에서도 같은 금액이 JS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은 뭐야, 여보? JS 파트너스라니? 태준 대표가 유지영 씨에게 묻자 그녀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준서 학원 친구 엄마가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좀 보내준 거야. 곧 돌려받기로 했어. 유지영 씨의 변명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준서 군의 학원 친구 엄마 이름이 JS 파트너스일이 만무했죠. 이 어설픈 거짓말은 강태준 대표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 유지영 씨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 숨겨진 진실은 돈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진실을 숨기고 기만이 판치는 무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이제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더럽고 끈적한 감정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죠. 강태준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부부간의 오해나 불화라고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죠. 아내 유지영 씨의 거짓말, 수상한 금융거래, 그리고 그녀와 오진욱 대표 사이에 오가던 미묘한 분위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하나의 끔찍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은 그에게 냉철한 이성과 치밀한 계획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지영 씨가 언급했던 JS 파트너스 계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인적인 인맥과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 해당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JS 파트너스라는 이름은 위장된 것이었고 실제 계좌주는 바로 오진욱 대표였습니다. 아내 유지영 씨가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오진욱 대표에게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죠. 강태준 대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한때 동업자였던 오진욱 대표가 자신의 아내와 이런 관계를 맺고 돈까지 주고받고 있다니. 배신감과 모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유지영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문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사용하지만 강태준 대표에게는 숨겨왔던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속에서 유지영 씨가 오진욱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 그리고 강준서 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잘 크고 있지? 역시 당신 아들이야. 오진욱 대표가 유지영 씨에게 보낸 메시지 속 문구는 강태준 대표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니. 이 메시지는 강태준 대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가장 끔찍한 가능성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준서 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오진욱 대표와 유지영 씨의 관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자신의 삶 전체, 자신의 아들, 아내와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 모든 것이 가식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허상이었단 말인가? 강태준 대표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 오진욱 대표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유지영 씨와 오진욱 대표의 은밀한 메시지들, 그리고 당신 아들이라는 섬뜩한 문구까지 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손에 들린 자신의 삶을 뒤흔들 진실의 조각들이자 배신자들에게 던질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그의 이성은 차갑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PC에서 복구된 유지영 씨와 오진욱 대표의 메시지들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준 대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하고도 처절한 진실들이 얽혀 있었죠. 메시지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최근에 시작된 불륜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년 아니 십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깊고 은밀한 관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헤어졌고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유지영 씨가 강태준 대표를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오진욱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암시되었습니다.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셋이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는데 와 같은 과거를 회상하는 메시지들은 강준서 군의 출생이 강태준 대표와의 결혼 이전의 일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은 절망으로 태준 대표를 몰아넣었습니다. 유지영 씨가 강태준 대표에게 접근한 과정, 그의 재력과 안정적인 배경을 언급하며 준서에게 이런 아빠가 필요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오진욱 대표가 이에 동조하며 자네 덕분에 준서가 좋은 환경에서 크고 있다는 식의 대화는 이 결혼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음을 소름 끼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 대표를 속여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 오진욱 대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며 강준서 군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를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오진욱 대표가 유지영 씨에게 보낸 역시 당신 아들이야라는 메시지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진실의 확인 사살이었죠. 강준서 군은 태준 대표가 자신의 아들로 믿고 10년 넘게 피땀 흘려 키워온 아들은 사실 가장 친한 친구 오진욱 대표의 아들이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친구, 그리고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모멸감, 절망감, 분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 파일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유지영 씨의 금융 기록, 오진욱 대표의 계좌, 그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준서 군의 출생과 관련된 암시까지. 이제 그의 손에는 이들의 추악한 배신을 입증할 완벽한 증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강태준 대표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짓밟고 조롱한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들에게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해주리라.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이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복수의 첫 단계로 아내 유지영 씨와의 대면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 파국의 시작을 알리기로 마음먹었죠. 아들 준서 군이 학교에 간 사이 강태준 대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유지영 씨가 외출해서 돌아와 태준 대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어머, 여보, 일찍 들어왔네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가면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유지영 씨와 오진욱 대표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펼쳐져 있었죠. 유지영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유지영 씨?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변명이라도 한번 들어볼까?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건지. 강태준 대표는 목소리에 조금의 떨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분함이 오히려 유지영 씨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오진욱 대표와의 사진들까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가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유지영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해탈한 듯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소름 끼치게 냉담했습니다. 결국 알게 되었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그 평온함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오래 걸렸다고? 내가 내 거짓말에 속아 1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어. 내 아들을 다른 놈 자식인 줄도 모르고 키웠다고. 그런데 고작 오래 걸렸다는 말이 나와.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유지영 씨는 그의 분노를 외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다 사실이야. 진욱 씨랑 나는 당신 만나기 전부터 만났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고. 그때 준서가 생긴 거야. 당신이 나타났고. 당신이라면 준서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정적이고 능력 있고 준서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버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저 필요했을 뿐이야. 내 과거를 덮고 준서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처럼 강태준 대표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처절한 고백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아내 유지영 씨의 충격적인 고백은 강태준 대표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얼음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죠. 더 이상 흔들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을 기만하고 짓밟은 이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유지영 씨와의 대면이 끝나자마자 강태준 대표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를 생각하니 역겨웠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오진욱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진욱 씨, 지금 당장 만납시다. 당신이 자주 가는 사무실 근처 카페로 오시죠. 30분 안에.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냉기가 오진욱 대표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태준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지금 좀 바쁜데. 오진욱 대표는 당황한 듯 말했지만 강태준 대표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닥치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당신 사무실로 갈 테니.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강태준 대표는 지체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오진욱 대표를 기다리는 동안 강태준 대표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 파일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습니다. 유지영 씨와의 대화, 오진욱 대표의 계좌 내역, 그리고 준서 군의 출생에 대한 언급까지. 이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오진욱 대표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슨 일이지? 하는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가면이 씌워져 있었죠. 태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색이 안 좋은데?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오진욱 대표는 걱정하는 척하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오진욱 씨, 아니, 내 아내와 오랜 관계를 맺고 내 아들 준서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불러야 마땅하겠군. 강태준 대표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말에 오진욱 대표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눈앞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과 강태준 대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진욱 대표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오해라고? 내 아내와 놀아나고 내 아들이 내 놈 자식이라는 것도 오해인가? 유지영 씨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도 오해라고 짓거려 보시지. 이 파렴치한 자식아. 강태준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증오는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오진욱 대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태준아.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사과? 지금 나한테 사과를 하는 건가? 내 놈과 유지영 씨의 계획적인 기만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아들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 강태준 대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오진욱 대표의 멱살을 잡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 때문에 준서가. 내 아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했나? 내 놈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났어. 강태준 대표는 오진욱 대표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놈의 인생은 지옥이 될 거야. 내 놈이 나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잃게 될 거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예고야. 기대해도 좋아, 오진욱 씨. 강태준 대표는 멱살을 놓아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진욱 대표는 벽에 기대선 채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섬뜩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오진욱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후 강태준 대표는 지체 없이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닌 상대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발전했죠. 그는 곧바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이혼 및 기업 소송 전문 변호사팀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팀에게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유지영 씨와 오진욱 대표의 관계 증명, 금융거래 내역, 태블릿 PC에서 복구한 메시지, 그리고 준서 군의 출생과 관련된 암시 등을 넘겨주었습니다. 변호사팀은 강태준 대표의 상황이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계획적인 결혼 사기 및 재산 편취 시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지영 씨를 상대로는 즉각적인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유지영 씨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집, 예금,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한 유지영 씨가 강태준 대표의 신뢰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유지영 씨가 강태준 대표와의 결혼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죠.
오진욱 대표를 상대로는 상간남 소송과 더불어 그의 사업체인 오건설과 관련된 비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서연희 팀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서 팀장은 오진욱 대표가 태준건설 초기 멤버였다는 점을 이용해 과거 태준건설의 프로젝트 정보를 빼돌렸거나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 리베이트 담합 등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사설조사팀을 고용하여 오진욱 대표의 최근 사업 활동과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상대로 오진욱 대표는 강태준 대표와의 관계를 이용해 불법적인 뒷거래에 연루되어 있었고, 심지어 태준건설의 정보를 일부 활용하여 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유지영 씨가 오진욱 대표에게 송금한 자금 중 일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죠. 강태준 대표의 치밀한 반격에 유지영 씨와 오진욱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강태준 대표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냉정하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죠. 유지영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태준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진욱 대표 역시 자신이 연루된 사업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강태준 대표와 합의하려 하거나 혹은 역으로 태준 대표의 약점의 사생활 폭로를 찾아내려 시도했지만 강태준 대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오진욱 대표의 사업 기반을 흔들기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강태준 대표의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을 향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강태준 대표는 복수심과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이들을 파멸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복수가 끝나도 상처는 남을 것이고 그 상처에 잠식당하면 자신 또한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변호사팀과 상의하여 복수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유지영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는 그녀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하여 부당한 재산 분할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유지영 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지만 태준 대표는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신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는 선에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지영 씨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진욱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사업 비리 정황은 충분했지만 이를 끝까지 파고들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대신 상간남 소송을 통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의 비윤리적인 사업 행태를 업계에 조심스럽게 알려 그와의 경쟁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오진욱 대표는 평판에 큰 타격을 입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들 준서 군과의 관계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준서 군의 충격과 고통은 태준 대표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준서 군을 붙잡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서야,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내 친아버지가 누구든 아빠에게 너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함께 쌓은 추억은 그 어떤 진실로도 바꿀 수 없어.
준서 군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받았지만 태준 대표의 진심 어린 사랑과 노력을 느끼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엮인 단단한 부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는 서연희 팀장을 비롯한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태준건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업에 다시 열정을 쏟았고 진정한 신뢰와 정직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태준 대표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인연을 만났고 진정한 사랑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배신자들을 원망하며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대신 현재와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준서 군과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긍정적인 관계들 속에서 강태준 대표는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한 탑에서 시작해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상처 위에서 희망이라는 새로운 탑을 쌓아 올리는 이야기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